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네, 오늘 지브러시 첫 시간인데요. 지금 지브러시 버전이 2020 버전까지 나왔지만, 최신 버전들은 뭐 다 그렇지만, 다른 3D 어떤 프로그램들도 좀 버그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이전 단계의 버전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게 있어요. 지금 4R8 이 P2 버전도 약간의 이제 버그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버전을 이용해서 지브러시 강좌를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그 환경 설정을 좀 잠깐 살펴볼까 해요. 먼저 그 UI 컬러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러쉬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그 수많은 브러쉬를 다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브러쉬 위주로 단축키를 활성화시켜서 작업을 할 건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을 실행을 해주고요. 그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3D 조화.점 싸이월드닷컴이에요. 자, 요 홈페이지에 와보면은 그 좌측에 그 지브러시 일반 자료실이 있어요. 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그동안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올렸던 내용들인데 로그인 안 하셔도 되니까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제가 다 공개로 해놔서 그냥 바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 페이지 첫 번째에 가면은 지브러시 단축키 브러쉬가 있어요. 네, 좀 여기가 좀 서버가 없어진다는 뭐 이 홈페이지가 없어진다는 싸이월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자료실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좀 많이 다 받아 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버가 좀 많이 느려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좀 속도가. 그래서 여기 핫키가 있는데 요 압축을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페이지에 가보면은 자 여기 New UI 컬러가 있어요. 자 거기에 와보면은 여기도 그 UI가 존재를 합니다. 네, 지금 서버가 많이 느린 관계로 좀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들어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UI 컬러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이 올려놓으신 분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올려놓은 거를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지브러시 UI 컬러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를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지금 저는 이 두 개를 이제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핫키 그 압축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압축을 풀어 일단 주세요. 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브러쉬별로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단축키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럼 다시 지브러시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위쪽에 그 환경 설정이 되겠죠. 그 혹시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혹시 언어가 그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은 그 여기 랭귀지에 들어가서 잉글리시 버전으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모든 3D 프로그램 또는 뭐 다른 그 포토샵이나 어떤 다른 그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한국어도 좋지만 잉글리시 영문 버전으로 사용하는 게 그 여러분들 공부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테니까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영문 버전으로 꼭 바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여기 위쪽에 그 프리퍼런스를 누르게 되면 그 핫키가 있죠. 예, 그래서 핫키를 누르고 예, 로드 버튼 눌러주고요. 그래서 아까 다운받았던 그 핫키 텍스트 파일을 열어주세요. 네, 그러면 예, 단축키가 이제 설정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다음에도 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려면은 스토어 버튼을 다시 눌러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스토어를 눌러서 예,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프레퍼런스 누르고 아이 컬러의 명령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 UI 컬러 예, 버튼 클릭.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다운받았던 네, 그 파일을 열어주면은 이렇게 그 UI 컬러가 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이 색상을 가진 UI를 사용을 하려면 다시 그 컴피그에 들어가서 그 스토어 컴피그를 눌러 주시면 돼요. 예, 나중에 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 원래 처음에 그 색상이 마음에 들면 그 리스토어 스탠다드 UI를 버튼을 눌러주면 아까 처음에 그 지브러시가 설치됐던 그 화면으로 예,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거를 계속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스토어 예, 컴피그를 눌러주고 예, 확인을 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브러시 어떤 기본적인 예, 설정은 다 끝났고요. 잠깐 UI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예, 좌측에 이렇게 지금 그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공간을 쉘프라고 그래요. 쉘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예, 넓혀졌다 좁혀졌다 그러죠. 맨 아래쪽에도 예,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아마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한테는 네,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그 여기에 그 메뉴바에 있는 얘네들을 좌측에다가 등록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 지금 제가 마우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블렛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타블렛 드라이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라이트를 한번 꺼내 볼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측에 그 등록을 시킨 다음에 필요 없을 때가 있겠죠. 예, 그럼 여기 그 무브 아이콘 같이 생긴 거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예, 다시 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 여기를 클릭을 해서 예,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툴이 대부분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 오른쪽은 가급적이면은 예, 등록시키지 말고요. 그냥 툴 자체로만 예,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비어있는 공간에 또는 아래쪽 공간에도 이런 아래쪽 공간에도 자주 사용하는 그 어떤 메뉴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버튼들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예,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그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라이트 박스를 처음에 우리가 지브러시를 켜면 나타나는 화면이죠. 자, 이 라이트 박스를 클릭을 하면은 예,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수많은 그 리소스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눌러보면은 예, 여러 가지 뭐 브러쉬도 있고 텍스처도 있고 네, 알파도 있고요. 네. 그 이런 텍스처나 알파는 언제든지 그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받아서 예, 등록을 시켜서 예,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어떤 화면 다루는 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이트 박스를 클릭을 하고요. 이 라이트 박스에 또 단축키가 있는데 그 키보드에 보면은 요 꺽쇠 있죠. 네, 요 아이콘을 눌러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모 헤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에 불러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화면을 이제 다루는 법인데요. 그 지금 화면에 그 비어 있는 공간에서 그 마우스를 또는 타블렛 펜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그 선이 있는데 요건 이제 Z축이죠. 그 Z축이 그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예전 버전은 그 이런 색상이 좀 진하게 표시가 안 돼서 잘 표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좀 진하게 표시가 된 것 같아서 좀 어디가 앞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Alt 키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동이 되겠죠. 네, 그리고 화면을 이제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Alt 키를 눌러 놓습니다. 일단 눌러 놓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계속 다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Alt 키도 눌러져 있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져 있어요. 이때 Alt 키를 떼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주민 줌아웃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Alt 키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다시 Alt 키 떼고 마우스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은 이렇게 주민 줌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바로 Alt 키를 떼어버리면은 주민 줌아웃이 되겠죠. 처음에는 좀 숙달이 안 돼서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손에 익혀지면은 상당히 그 좀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화면 다루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제 스culpting을 할 때는 그 퍼스펙티브가 켜져 있는데 이 퍼스펙티브를 꺼두시고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로어가 있습니다. 이 플로어를 가급적이면 켜놓고 하세요. 그래야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도 되고 어디가 앞인지도 확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이야기 잠깐 빠뜨렸는데 그 화면을 이렇게 돌리다가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스냅이 걸리겠죠. 스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드래그를 하면서 화면을 돌릴 때 Shift 키를 눌러주면은 스냅이 걸리겠죠. 그래서 예전 그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제 뷰포트 화면이 보통 이제 4개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다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을 돌리는 과정에 Shift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스냅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물체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물체를 돌려본다거나 주민 줌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여기서도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주민 줌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도 여기서 이동할 수 있고 여기서는 그냥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아까 그 세 가지에 대한 방식을 그 아이콘으로서 또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작업이 되지만 일단은 F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F키를 누르면 화면에 꽉 차게 그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화면이 이렇게 커져 있을 때 F키를 눌러서 화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그 폴리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폴리프레임은 그 면의 흐름을 파악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폴리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폴리그룹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와이어들이. 네, 그렇게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스culpting을 한번 그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좌측의 브러쉬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엄청난 많은 양의 그 브러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주로
단축키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네. 그래서 9번까지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그 브러쉬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자, 일단 그 1번 브러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브러쉬는 그 처음에 어떤 형태를 만들 때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브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앞서 그 드로우 사이즈와 그 다음에 지 인텐시티가 있는데요. 그 드로우 사이즈는 키보드의 S키를 누르면은 이 드로우 사이즈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스페이스바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드로우 사이즈를 이렇게 그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또는 그 키보드에 보면은 우리 포토샵에 작업하듯이 이런 그 대가로가 있잖아요. 네, 그 아이콘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의 그 브러쉬 사이즈를 제어하듯이 이 키보드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드로우 사이즈를 좀 크게 해가지고요. 무브 브러쉬를 클릭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네, 이렇게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칭으로 얘가 작동이 되는데, 대칭으로 모델링을 하려면은요, 키보드의 X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빨강색이 점이 하나가 되잖아요. 점이 하나가 됐다는 거는 이제 비대칭으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X키를 사용했다는 거는 대칭으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면은 좀 거칠게 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지금 이 물체 자체에는 면이 많이 없죠. 지금 지오메트리를 확인해 보면은 좀 디바이드가 좀 적응이 안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 다시 리터치를 해주면은 면이 다시 이렇게 부드러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무브를 이용해서 뭔가 형태를 잡을 때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 위쪽에 그 히스토리가 있죠. 그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맨 끝에 가서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브러쉬는 무브 엘라스틱인데, 요 끝에를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은 무브랑 조금 좀 약간 다르죠. 그렇죠? 좀 약간 장력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장력. 네, 이렇게 잡아당길 때 주변에 어떤 물체까지 이렇게 끌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소프트하게 딸려온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1번 브러쉬는 어떤 그 브러쉬 크기의 영향만 그 받는데, 2번 브러쉬는 그 주변 그 아래 것까지 이만큼 있지만 여기 아래 것까지 이렇게 좀 면이 딸려온다라는 거. 네, 그리고 3번 브러쉬는 클레이 빌드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커프팅 할 때는 퍼스펙티브를 꺼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클레이 빌드업은 주로 뭐 근육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도 Shift 키를 눌러서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4번, 4번 브러쉬는 클레이죠. 클레이는 누르는 힘이 내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그 올라오는 그 높이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클레이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번 브러쉬. 5번 브러쉬는 스탠다드 브러쉬예요. G브러쉬가 처음에 나올 때 그 제일 많이 사용했던 브러쉬인데, 지금은 이제 여러 그 브러쉬가 등장이 되면서
스탠다드 브러쉬는 좀 활용 정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그 유저들은 그 스탠다드 브러쉬만도 활용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또 드래그를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또 들어가죠.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 마우스 커서 쪽에 빨강색 무슨 꼬리 같은 게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요게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스culpting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레이지 마우스라고 하는데 키보드의 L 키를 눌러주면 사라지고요. 안 나오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보정이 안 되죠. 사용자의 그 어떤 누르는 그 필압에 의해서 바로 작동이 되는데 그 L 키를 눌러보세요. 키보드 L. 이렇게 L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선이 쫓아와요. 요거는 그 사용자가 이렇게 스culpting을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보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이지 마우스는 그 직선 같은 거 그릴 때 그 활용하면 되게 좋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보기. 내가 이렇게 스culpting을 할 때 미리 보기 식으로 어떤 길을 보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번. 네, 6번 브러쉬는 H 폴리시라고 나오잖아요. 요거는 눌러준다, 이렇게 평면으로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자,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요 사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폴리시를 이용해서 한번 여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타블렛의 펜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평면으로 바꾸면서 좀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진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브러쉬는요, 인플렛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빵처럼 이렇게 부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풀기. 이런 식으로. 어떤 함몰되어 있는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부풀게 해서 모양을 다듬을 때 활용을 합니다. 네. 자, 이것도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브러쉬는 트림 다이나미로 나오는데 H 폴릿이랑 약간 좀 흡사해요. 근데 이제 누르는 그 힘이 좀 적은 면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약간 그 정 있잖아요. 정, 망치의 정. 그 정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브러쉬는 이제 핀치는데 핀치는 그 모서리를 날카롭게 만들 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뾰족한 그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엣지가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날카롭게 이렇게 모아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날렵하게 작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뭐죠? 옷의 주름? 네, 옷의 주름도 활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Alt키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브러쉬에 대한 종류를 이제 살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스피어를 꺼내서 한번 또 작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물체를 초기화, 이 화면을 초기화 하려면은 그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이니탈라이즈 지브러시를 눌러주면 돼요. 네,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고요. 자, 지금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우스나 타블렛을 이용해서 이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요,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3D 공간이 아니라 약간 2.5D라고 그래요. 2.5D 2D 공간은 아니고, 그래서 약간 이제 뭐라 할까요? 어떤 벽화, 벽화 하듯이 입체감이 있는데 뒤쪽에는 이제 평면이죠. 뒷면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평면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지우시려면은 컨트롤 N 눌러주면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툴에 가서요. 자, 스피어 3D를 이제 꺼나오게 될 건데, 지금 다양한 그 기본적인 물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어 3D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면에서요, 이 빈 공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좌측 상단에 그 에디트가 켜지게 되면은 바로 3차원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에디트를 누르지 않고 다축키가 T인데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그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작업이 돼요. 이거는 3D 공간이 아니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D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럼 이거 어떻게 또 없애야 될까요? 아까 알려드린 방법처럼 그 컨트롤 N 눌러서 전체를 다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할 때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에디트 버튼을 눌러주거나 또는 키보드에 T를 눌러주면은 3차원 공간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를 눌러서 바닥을 또 인식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이 정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정면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스culpting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스탠다드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Make Poly Mesh 3D 버튼을 누르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 툴 팔레트에서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Make Poly Mesh 3D가 있어요. 네, 그럼 요걸 눌러주면은 네,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네요. 네, 다시 잠깐 강의를 멈추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버그가 좀 있네요. 네, 지브러시를 다시 실행을 했는데요. 자, 라이트 박스 이제 꺼주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툴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3D. 네, 그 다음에 빈 공간에서 클릭 드래그. 네, 요때 Shift 키를 누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키보드에 T. 네, 그리고 Make Poly Mesh 3D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이제 그 PM3D라는 그 새로운 그 팔레트에 그 스피어가 생성이 되는데, 요게 바로 스culpting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바뀌겠죠. 형태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culpting을 하는데 키보드의 X키를 눌러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그 머티리얼 여기 눌러서 맥캡 그레이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X키를 누르고 한 번만 눌러 놓으면 돼요. X키를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X키만 이렇게 한 번만 눌러 놓고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스culpting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브러쉬가 기본적인 형태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간단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을 살짝 당겨서 네,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또 옆에서 봤을 때 네, 여기 플로어를 눌러서 아래쪽을 좀 인식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위에서 봤을 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지저분하게 약간 이제 거칠어진 것들은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터치를 해주면 부드럽게 펴지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당겨주면 되죠. 네, 여기는 약간 들어가야 되니까 5번 브러쉬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눌러주고요. 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도록 합니다. 네, 거칠어진 부분들은 언제든지 Shift 키를 눌러서 부드럽게 펴주면 되고요. 네, 7번 브러쉬 한번 더 볼게요. 7번. 네, 어느 정도 기본 형태는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다시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꼭 똑같이 그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지금 너무 면이 없어서 네, 이 정도만 해놓고요. 자, 그럼 여기도 살짝 앞으로 좀 당겨 놓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는 3번 브러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위치를 좀 살짝 내려놓도록 할게요. 이 정도에다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네, 어떤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다 만들었는데 면이 너무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툴 팔레트에 와보면은 그 지오메트리가 있어요. 거기서 디바이드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면이 이게 추가가 되면서 토탈 포인트도 이렇게 같이 면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디바이드를 누르면 계속해서 면이 올라갑니다. 디바이드 이 누르는 단축키는 컨트롤 D예요. 그래서 컨트롤 지금 여기 풍선 도움말에 뜨고 있죠.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누르면 안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어떤 레벨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1, 2단계에서 어떤 형태를 잡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뭐 땅구멍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은 보통 한 6단계까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 이상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레벨을 내리면서 그 해당되는 레이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량도 커지지만 그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필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레벨을 이렇게 내려주는 그 상태로 해주고 나서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터치를 해줘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올리고 내리는 그 또 단축키가 있는데 Shift D는 레벨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D, D를 누를 때마다 또 레벨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 또 제가 로우어 리졸루션을 이렇게 마우스 커서 올려놓으면은 지금 풍선 도움말 뜨는 거 보이시죠? Shift D를 눌러라. 그쵸?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하이어 리졸루션 요거를 또 마우스 커서 올려놓으면은 여기 D를 누르라고 또 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컨트롤 D는 디바이드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D 레벨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Shift D는 레벨을 내리는 거고요. 참고하시고 네, 그러면 4단계로 올라가서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4번 클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코가 될 영역을
네, 계속해서 칠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네, 이렇게 또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네, 좀 많이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3번 브러쉬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누르는 그 힘의 필압에 의해서 예, 튀어나온 정도가 강해지죠. 네, 여기도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예, 또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요. 네. 네, 잘 안 뭉개져. 이게 지금 4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예, 콧등을 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터치하듯이 네,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도 예, 여기다가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된 것 같고요. 자, 입은 5번 브러쉬, 스탠다드 브러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Alt 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Alt 키를 누르고 작업을 할 때 요 영역이 좀 상당히 예, 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라는 걸 또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 알파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알파 39번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여기 사진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가운데에 이렇게 핫스팟이 있죠. 이렇게 하얀색 그 점이 보이는데 예, 그 형태도 얘가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한번 Alt 키를 누르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좀 가운데에 지금 영역이 이렇게 좀 예, 점이 표시가 되는데 요것도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그 알파의 크기에 따라서 요 그리는 요 영역 있잖아요. 이 범위를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좀 36번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 36번으로 해서 네 이렇게 네. 뭐 어떤 동물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물 캐릭터가 이제 완성이 됐고 채색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채색을 하려면요 먼저 그 재질을 스킨 쉐이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스킨 쉐이드 4번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하얗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 서브 툴을 열어보면은 이 서브 툴은 내가 작업을 할 때마다 그 레이어 식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는데 그 포토샵의 레이어랑 좀 흡사해요. 하지만 포토샵 레이어랑 완전히 다른 기능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여기 기본 색상을 먼저 이렇게 색을 정해주면은 여기 이제 색이 들어가는 걸 확인이 되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색은 실제 색이 아니라 미리 보기 식으로 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컬러는 아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 색상을 적용해주고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서브 툴에 있는 이 등록되어 있는 이 물체의 컬러는 흰색이잖아요 현재. 근데 하지만 뷰포트에 있는 이 색상은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럼 아직은 그 색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서브 툴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컬러 메뉴의 컬러에 가서 그 필 오브젝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다시 서브 툴을 확인해 보면 색이 들어간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을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원하는 이제 컬러를 칠해주면 되겠죠. 여기 색을 칠할 때는요, 알파를 일단 끄고요. 그 지헤드도 꺼주세요. 그리고 RGB만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을 칠하는데요. 일단 아까 그 레이지 마우스 키보드 L키를 눌러서 아까 이렇게 빨강색 쫓아다니는 거를 잠시 끌게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눈을 그렸고 네, 코도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해주고요. 사이즈를 줄여서 가운데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 Shift 키를 누르고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리터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뭉개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뺨 쪽에도 색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리터치 하듯이 살살살 두드리면서 색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색을 좀 연하게 뭉개지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도 색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는 좀 진한 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여기도 Shift 키를 누르고 좀 뭉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색이 이제 다 입혀졌는데 색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연두색을 이용해서 여기다 뭔가 이렇게 색을 입혔습니다. 요때 키보드에 그 C키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의 커서를 여기 색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C키를 눌러요. 키보드 C. C를 누르면 이렇게 색이 바로 여기 왼쪽에 스위치 컬러를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가 C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색이 바뀌는 걸 확인이 되죠. 여기를 좀 제가 연두색을 칠했는데 여기를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C키를 눌러서 이 바탕색을 여기다 다시 칠해주면은 삭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 이제 결과물을 확인하려면은 그 퍼스펙티브를 눌러서 이렇게 3차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 BP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프리뷰, 베스트 프리뷰 렌더라고 하는데 요걸 누르면은 이제 그림자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질은 언제든지 뭐 다른 재질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토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적용을 한 상태인데 약간 그 자기 그런 세라믹 같은 그런 재질 느낌이 나오네요. 좀 아래쪽도 좀 부드럽게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캐릭터를 이제 모델링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 그 다음에 그 물체를 뭐 숨긴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스크는 이렇게 마스크를 칠해서 여기다가 뭔가 또 이렇게 스culpting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 지브러시의 기초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렸어요. 뭐 해보아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지브러시는 맥스 3D 스튜디오 맥스랑 또 이게 호환이 또 잘 돼요. 그래서 맥스에서 작업한 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스culpting을 하고 다시 또 맥스로 가져가고, 또는 지브러시에서 작업한 거를 다시 맥스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다시 지브러시로 또 가져오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연동을 하면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커다란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때는 이 세이브 에지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GTL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여기 위쪽에도 그 메뉴바에 파일에 세이브가 있는데, 이 세이브는 그 프로젝트 개념으로 저장이 돼요. 크게. 여기에 사용되었던 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그런 정보들까지 그 한꺼번에 다 저장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돈을 받고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파일에 이 프로젝트 개념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이 물체와 이 색상 칠해준 것까지 같이 이 물체 자체로만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그 세이브 에즈 눌러서 GTL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 익스포트를 해서 그 STL로도 저장도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도 이렇게 찾아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그 3D 프린터랑 또 관련이 많잖아요, 이 지브러시가. 그래서 이거를 STL 파일로도 예,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지브러시 기초 과정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